오늘 뜬금없이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10월 헌재 마비설. 예. 이 이야기가 딱 떠서 깜짝 놀랐어요. 예.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라고 예. 봤습니다. 예. 자, 10월 헌재 마비설. 이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법관하고 똑같습니다. 6년인데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소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6년 임기가 올 10월 17일에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3명. 3명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 헌법재판관 9명이 333이거든요. 대통령 그 지명이 3. 대법원장 지명이 또 3. 또 국회 지명이 333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에 똑같이 333으로 이렇게 그 추천권을 준 건데 근데 국회 출전 3명이 다 똑같은 날짜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종석 지금 헌재 소장이죠. 이영진, 김기영 이 세 분. 이종석 이건 대법원이고요. 감독님. 헌법재판소로. 이종석 거기는 이제 이 보수로 평가가 되고요.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중도죠. 김기영 재판관은 이제 민주당 저쪽이니까 약간 레프트 뭐 이렇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10월 17일에 다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건 국회 지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또 국회 지명은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지만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벌써 7건의 탄핵안을 지금 22대 국회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최소 7명은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7명. 6명 이하가 되면 이제 중단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 심의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탄핵 그 재판을. 그런데 지금 9명 중에 국회목 3명을 안 해버리고 그러고 남아있으면 6명 체제가 되잖아요. 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탄핵 재판 올 스톱. 올 스톱이죠. 탄핵 재판 올 스톱. 그러면은 그게 헌재가 그 정상화될 때까지 탄핵 재판은 올 스톱이니까 직무 정지 기간이 헌재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되고 그 탄핵 그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4명이 임기가 9월 달, 10월 달에 끝납니다. 자, 끝나면 이제 5명밖에 안 남죠. 나는데 1명은 대법원장 지명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장 지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3명이 이제 국회 지명입니다. 근데 3명 국회 중에 여당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 하나, 그다음에 여야 합의 하나. 그래서 옛날에는 여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 뭐 비교섭단체 뭐 하나 몫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회에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다 하겠다. 그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 없어요. 3명 다 우리가 하겠다. 여당자 1명 막아 우리 둘이 하겠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명이 없으면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이게 가동이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왜 의도냐?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 탄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많이 하면 이 탄핵을 해갖고 이제 소출하면 보통 5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의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성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늘어나는 겁니다. 무작정. 원래 그 탄핵은 원래 그 헌재로 가게 되면 180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180일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이유는 원래 탄핵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파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공직자를. 근데 파면이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직무정지 아닙니까? 직무정지를 시켜갖고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겠다. 지금 그건데, 그러니까 기능마비, 직무정지, 기능마비, 거기에 이제 초점이 찍혀 있는 건데, 이렇게 헌재를 또 기능마비를 시켜버리면은 그
자기들이 탄핵 소추한 그 사람의 직무 정지 기간이 그냥 줄구장창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노리는 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뭐 거의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탄핵은 소추는 해놔놓고 결정은 못 내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업무 복귀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아마 하고도 남을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명 합의 한 명인데 아예 이거를 갖다가 2명 다 우리 할게. 자 그리고 3명 다 우리 할게 그냥. 지금 저 상임위 차지하는 거 보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대법관 뭐 할 때도 다 해주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건데 과거에 이 그 여야 간에 헌법재판관 추천을 둘러싸고 이렇게 또 충돌이 있어갖고요. 3개월씩 이렇게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좀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요. 오늘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썼는데 이거는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미리미리 이러한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기를 경보음을 울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각계각층의 여론을 이렇게 조성해 갖고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본인들도 알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세게 지금 몰아붙이는 거 이거 자체가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아요. 본인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브레이크를 못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재판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이 판결이 유죄가 나올 걸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고 이거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빨리 이게 결론을 봐야 된다. 그러려면 세게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는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만들어내면 10월 이후에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보면 지금 일단 이 김두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에서 뭔가 만들어서 뭔가 좀 이게 그 세력화를 해보겠다. 지금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김경수는 8.15 때는 복권을 안 하는 걸로 저희도 어벤져스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결론이 났지만 그러나 그쪽도 보면 뭔가 이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취재하기로도 10월 달 이후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를 못하는 그런 형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 비명 그다음에 친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벌써 이제 2달 후입니다. 이제 8월 우리가 들어섰으니까 2달 후에요. 2달 후에 한국 정치가 아마 요동을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의 2개 사건의 1심 재판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 그게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당선 무효형 또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이렇게 나오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과 조국의 번개 2시간 회동 이게 딱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말이죠. 이재명이 조국을 바라볼 때는 야 임마 너는 이제 곧 큰 집에 갈 놈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임마. 속으로 생각하고 자식이 꼭 나랑 그냥 같이 그냥 겸상하려고 그래. 자식이 웃기고 있는 너만 곧 큰 집에 가지만 나는 마 아직 여유가 있어. 좀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의 거리가 급속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동병상련은 아니지만요. 처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심 대법원 3심 결과를 기다리는 자와 1심 결과를 기다리는 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1심에서 이제 대선에 출마 못하는 게 나오면요. 대선 전에 이미 이제 대법원 확정판까지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조기 탄핵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네. 조기 근데 안 탄핵. 됩니다. 네. 그거. 될 리가 없잖아요. 오늘 이수견 대법관이 오늘 인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제 아마 전체가 일단 전원 합의체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 이제 조국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아마 나올 그러겠네요.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도 아마 10월달 되면 두 가지 사건 중에 저는 아마 두 가지 다 당선 무효이 나올 거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균열이 시작됩니다. 네. 시작되고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비명들이 나서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친명들은 어떻게 하든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 업무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아마 발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